오늘 강의의 주된 목적이었던 USB 파워 딜리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타입C 내용을 잘 상기하시면서 파워 딜리버리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타입C의 뭐 CC핀의 역할이라던가 뭐 풀업이나 풀다운 저항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파워 딜리버리 내용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을 잘 상기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입C에 대한 모든 기초는 타입C로부터, 그러니까 파워 딜리버리에 대한 모든 기초는 타입C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USB 파워 딜리버리 바로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USB 파워 딜리버리는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타입C 커넥터로만 가능하고 그 타입C 커넥터 중에서도 컨피그레이션 채널이라고 하는 CC핀을 통해서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이 가능하구나 하나를 배웠죠. 그리고 USB 파워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물쇠가 풀어져 있는 모양이 나와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USB는 앞에 USB 베이직 차징을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뭐 커런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다 5V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5V에 500mAh, 900mAh, 1.5A, 3A까지 15W가 맥스였는데 이제 100W로 바뀌었어요. 이게 당연히 열린 거죠 이제.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나 파워 롤도 기존에는 데이터나 파워 롤이 소스인지 디바이스인지로 결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두 개의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USB는 데이터나 차징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영상도 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뭐 닫혀져 있던 게 열렸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CC 프로토콜의 피처를 보게 되면은 싱글 와이어 버스 CC 라인을 통해서 구성을 한다는 내용이고 항상 DFP 앞에 말씀드렸던 다운스트림 페이싱 포트는 버스의 마스터가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호스트니까 마스터가 되겠죠. 그리고 4빗, 5빗 BMC 코드로 되어져 있고 보드 레이트는 300K 정도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 쪽에 실제 레벨을 찍어보면 이제 뭐 레벨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크 투 피크로 한 1.1V 정도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PD의 리콰이어먼트를 보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타입C 케이블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RA 저항 값이랑 액티브 소자가 있는 액티브 이마크드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지만 파워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V버스는 5.5V 이상으로 올라가고 커런트는 4A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죠. 5A까지. 데이터 롤도 바꿀 수가 있고 파워 롤도 바꿀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터네이트 모드에서는 슈퍼스피드 라인을 재구성해가지고 얘를 뭐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로 변경해서 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SVUP는 오디오 신호로 변환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얼터네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네고시에이션 자체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C핀을 통해서 원와이어 시리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CC핀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HDMI, 디스플레이 포트, MHL, 썬더볼트까지 여러 가지 영상 프로토콜을 USB 슈퍼스피드 라인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벤더 디파인드 메시지라고 하는 VDM을 통해서 실제 핸드쉐이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PD 내용으로 더 다가가고 있죠. PD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D 같은 경우에는 멀티드랍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DFP와 UFP 간에 그냥 케이블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앞에 이마크드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액티브 소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타트 오브 패킷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DFP부터 UFP까지 연결을 말하고요. SOP 다시는 DFP 쪽에 있는 케이블 쪽, SOP 다시 다시는 UFP 쪽에 있는 케이블 쪽의 구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CC핀을 통해서 PD에 어떤 프로토콜을 서로 주고받는지 컨트롤이나 데이터 패킷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뭐 리저보드 필드 당연히 있을 거고 굿 CRC라고 하는 폴더는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뭐 MC 쪽에서 보낼 때 에크 신호 같은 거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에크 신호, 뭐 go to me는 미니멈 값으로 나가고 억셉이나 리젯, 핀 데이터, PS 언더바 RDY는 파워 서플라이 레디라고 해서
모든 프로토콜이 끝나고 파워의 레벨을 변경해 줄 때, 그리고 get source cap 얘는 뭐냐면 소스의 캐퍼빌리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줄 수 있는 실제 양, 싱크에 줄 수 있는 캐퍼빌리티, ER 수압은 데이터 롤 수압, PR 수압은 포트의 롤 수압, V콘 수압은 V콘 포트의 롤 수압, 뭐 웨이트, 그다음에 리셋 이런 컨트롤 신호들이 있고요. 데이터 필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소스의 캐퍼빌리티나 뭐 싱크의 캐퍼빌리티, 뭐 벤더 디파인드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CC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의 캐퍼빌리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모든 파워는 뭐 디바이스가 자기가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스 쪽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디바이스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소스의 캐퍼빌리티는 여기에는 뭐 어렵게 나와 있지만 V버스 파워 옵션의 메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5V, 9V, 15V, 20V 중에 내 소스는 5V랑 9V랑 20V를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소스 캐퍼빌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전원을 주고자 하는 제품을 구성할 때 자기가 정해야 할 수 있는 이제 스펙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정할 때는 중요한 게 5V는 항상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USB 구조는 5V 베이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냥 높은 전원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뭐 9V, 15V, 20V 주는 거 좋다. 대신에 5V는 항상 그 메뉴에 껴놔라라는 게 USB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캐퍼빌리티는 파워 데이터 오브젝트, 그래서 PDO라고 부르거든요. 뒤쪽 장표부터는 PDO라는 내용으로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 PD 컨트롤러나 뭐 CPU에서 이 PDO 값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7개까지. 그래서 오브젝트 1부터 7까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오브젝트 1에는 5V에 4A를 넣고 뭐 오브젝트 7에는 20V에 5A를 넣겠다. 뭐 중간에 오브젝트 3에는 뭐 15V에 뭐 2A를 넣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 PDO, 그러니까 파워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스는 이런 그 소스 캐퍼빌리티를 준비를 해놓게 되면은 디바이스랑 통신을 할 때 이 정보를 줄 거고, 그럼 디바이스는 주어진 이 정보들 중에 자기가 가장 원하는 파워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PDO의 종류 중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해요. 5V, 픽스 서플라이, 배터리 서플라이, 베리어블 서플라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픽스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파워 딜리버리는 기본적으로 2.0에서 규정을 해놨을 때 5V, 9V, 15V, 20V 이런 식으로 4가지 볼티지 레벨로 정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Well Regulated Fixed Voltage Power Supply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버크부스트의 포스위치 버크부스트로부터 정상적인 볼티지 레벨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톨러런스를 갖고 있다고 해요. 배터리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항상 그냥 셀프 파워로 되어 있는 그냥 파워 어댑터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전원, 그러니까 실제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파워를 볼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의 미니멈 볼티지랑 맥시멈 볼티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라고 하고요. 베리어블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베리 푸얼리 레귤레이티드 소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파워 소스 자체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스펙적으로는 실제 유닛당 볼티지 레벨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프로토콜 간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USB 2.0이나 3.0에서 데이터가 문제되는 경우에 분석을 할 때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소스와 디바이스 간에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로그를 따서 이제 검토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파워 딜리버리도 똑같거든요. 파워 딜리버리도 실제 PD 통신하는 거를 이렇게 캡처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얘는 살펴보니까 내용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이쪽에 보면은 내용들이 다 소스 캐퍼빌리티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스 캐퍼빌리티 안에 이렇게 3가지 정도의
PDO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 PDO가 뭔지는 자세히는 안 나와져 있어요. 그냥 풀어져 있고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겠죠. 아, PDO가 3개구나랑 소스는 디바이스 쪽으로 계속 자기 캐패빌리티를 주려고 하는데 디바이스에 응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DFP, 소스가 업스트림 페이싱 포트 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는데 싱크가 USB PD가 캐퍼블하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굿 CRC가 에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에크 신호가 오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거예요. 뒤쪽에는 정상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파워 딜리버리의 소스 룰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5V, 9V, 15V, 20V까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5V에서는 15W, 9V에서는 3A까지가 맥스거든요. 그러니까 27W, 15V에서는 45W, 얘도 3A까지 맥스고 20V에서는 5A, 즉 100W까지 실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PD 2.0부터 적용됐다고 하지만 현재 파워 딜리버리 스펙은 3.0까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각 타입당 어떤 식으로 뭐 소스 온리일 때, 싱크 온리일 때, 뭐 싱크도 하고 디폴트일 때, 듀얼롤일 때 어떤 식으로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USB 스펙에 나와져 있는 표를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이제 실제 프로젝트 개발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파워 딜리버리의 파워 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타입C의 파워 룰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7.5W로 구성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5V에 1.5A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15W는 타입C의 네이티브 믹스죠. 그러니까 5V에 4A. 27W 같은 경우에는 5V에 4A로 하거나 뭐 맥스는 9V에 4A까지 할 수 있고 내가 소스가 만약에 45W까지다. 이런 경우면 5V는 4A, 뭐 15V는 3A가 맥스일 거예요. 그리고 60W면 뭐 20V 4A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0W는 당연히 20V 4A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이 18W는 어떻게 하고 50W는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돼요. 여기 이제 18W 같은 경우에는 5V 4A까지도 할 수 있고 여기 18W의 맥스죠. 그럼 9V에 2A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50W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레벨이 되겠죠. 5V에 4A, 뭐 9V에 4A, 15V에 4A, 그리고 20V에 2.5A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앞에 봤던 파워 데이터 오브젝트, 그 소스 캐패빌리티를 내가 원하는, 내가 주고 싶은 파워의 양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그 파워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파워를 줄 수가 있겠죠. 3A 이상을 하는 경우엔 파워 룰이에요. USB 케이블이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이다. 내가 이마크드 케이블이라고 하더라도 그 케이블에 적혀져 있는 케이블이 3A 맥스로 되어져 있는지 5A 맥스로 되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살 때 케이블이 좀 그러니까 5A 케이블은 3A 케이블보다 상대적으로 더 두껍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해당 스펙을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은 그 FRS라고 해가지고 패스트 롤 수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넣어놔 봤어요.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허브가 있고 P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워 어댑터가 PC 쪽에 안 붙고 허브 쪽에 붙었어요. 그리고 허브랑 PC는 둘 다 듀얼 롤 포트예요. 그 듀얼 롤 포트라는 의미는 여기도 DRP, 이쪽도 DRP입니다. 이 얘기는 얘도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싱크도 될 수도 있고 얘도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싱크도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허브에 USB 포트로 뭐 메모리 스틱이나 하드디스크가 꽂혔어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 파워 어댑터가 갑자기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하드디스크는 허브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허브의 파워가 빠지면 분명히 PC에서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PC는 허브를 통해서 얘를 인식하고 있는데 얘의 전원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인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타입C에서는 패스 롤 수업이라고 해서 둘 다 DIP인 경우에 허브가 전원이 빠지면 바로 얘한테 너 소스 역할을 할 수 있니? 라는 정보를 프로토콜로 물어보고 만약에 PC에서 자기가 소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파워 소스의 역할을 PC가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PC가 만약에 소스가 되면 이 라인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따라서 하드디스크는 빠지지 않고 계속 인식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스 롤 수업 같은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파워 딜리버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장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파워 딜리버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그 CC핀을 통해서 그 네고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어요. 소스 쪽에서는 싱크 쪽으로 소스 캐패빌리티를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스 캐패빌리티가 PDO예요. 파워 데이터 오브젝트. 그렇죠? 이 안에는 뭐 5V에 몇 암페어가 있는지, 뭐 9V에 몇 암페어, 뭐 15V에 몇 암페어, 20V에 몇 암페어 이런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싱크는 잘 받았으니까 에크를 보내고 그 이후에 나는 20V에 5암페어를 달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보내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소스가 괜찮으면 에크를 보내고요. 그 이후에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다시 에크를 보낸 다음에 PS 언더바 RDY 파워 서플라이 레진하는 걸 보내고 나서 이때부터는 앞에까지는 계속 5V였는데 이때부터는 20V에 5A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에크를 보내면 이제 모든 프로토콜이 끝나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커맨드가 다 동일해요. 다 그 커맨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이제 스코프상의 파형상으로 한번 찍은 거를 볼게요. 위쪽에 있는 게 V버스고 아래쪽에 있는 게 CC핀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V 레벨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 DFP가 소스 캐패빌리티를 먼저 주고 그 이후에 CRC 리퀘스트 억셉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파워 서플라이 레지를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쪽부터 14V 레벨로 나가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DFP가 소스 캐패빌리티를 주고 에크를 준 다음에 디바이스 UFP 업스트림 페이싱 포트는 몇 볼트 몇 암페어 달라고 리퀘스트를 하겠죠. 그 이후에 DFP는 에크를 보내고 DFP가 받아들이면 UFP는 에크를 보낸 다음에 이때부터 뭐 14V든 20V든 실제 원하는 여기 UFP가 요청했던 값으로 파워가 나가는 걸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가 잘 돼 있죠? 앞에는 프로토콜을 분석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소스랑 싱크 사이에 누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쪽 라인에서 볼 수가 있죠. 소스가 보내고 있구나. 소스가 캐패빌리티를 보냈어요. 자기는 5V 4A, 9V 4A, 14.5V 2A 이 세 개를 줄 수가 있다. 카운터가 3개예요. 그러고 나서 기다렸는데 싱크 쪽에서 어떤 것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가 끈질긴 놈이죠. 한 번 더 보냈어요.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냈더니 앞에 봤던 것처럼 UFP, 싱크가 에크를 보내고 리퀘스트를 합니다. 아까 봤을 때 리퀘스트에서는 내가 진짜 몇 볼트 몇 암페어가 필요한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거 2암페어를 줘. 그러니까 세 번째 거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14.5V에 2암페어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스 입장에서 괜찮으면 에크를 보낼 거고 안 괜찮으면은 이제 연결이 끊기겠죠. 근데 에크를 보냈어요. 이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는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뭐 르클로이에서도 있고 지금 뭐 구글에서 그냥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라고 쳐보시면은 파워 딜리버리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라고 쳐보시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DFP라고 나오고 UFP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DFP에서는 파워 서플라이 레이드라는 거 보내죠. 그럼 이때부터는 실제 데이터 레벨이 파워 레벨이 14.5V에 2A로 파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14.5V죠. 여기까지는 5V였을 거고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되게 쉽게 돼 있죠.
이게 아마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는 이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뭐 외계어 갖고 그렇게 그러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프로토콜을 까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USB는 타입C 연결되고 CC핀의 전원 레벨을 확인해서 디폴트 5V에 500, 5V에 900, 5V에 1.5, 5V 4A로 디폴트 레벨이 결정이 돼요. 그 이후에 소스는 디스커버리 아이디를 케이블 쪽에 요청을 하면서 케이블이 몇 볼트에 몇 암페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케이블인지를 확인합니다. 이거를 이제 확인이 되면 케이블이 해당 정보를 주겠죠. 그리고 소스는 연결된 케이블이 4암페어짜리 케이블이구나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스는 케이블이 4암페어인데 내가 굳이 5암페어짜리 20V에 5암페어를 줄 수도 없고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4암페어 내에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소스 캐퍼빌리티를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PDO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PDO가 두 개가 되는 거겠죠? 5V 4A, 9V 4A가 되고요. 그 이후에 당연히 나는 5V보다는 9V가 충전이 더 빠를 거니까 이제 9V에 4A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9V 4A가 자기가 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면 에크 신호를 보내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PS RDY, 파워 서플라이 레디라는 걸 보낸 이후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 레벨이 9V에 4A로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니까 쉬우시죠? 그러면 이제 뭐 잠깐 뭐 간략한 Q&A인데 What is the swap? 그러니까 수압은 뭐냐? 수압은 USB PD 파트너 간의 롤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DRP인 경우에 자기가 듀얼롤 포트가 할 수도 있고 듀얼롤 파워가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소스였다가 싱크로도 바뀔 수가 있고 싱크였다가 소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압의 옵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 롤도 바꿀 수가 있고 데이터의 롤도 바꿀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V컨 수압도 할 수가 있습니다.